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영국 명문고 학생들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거긴 아직도 김치 먹고 전쟁 걱정하는 나라 아니야? 그렇게 비웃던 학생들이 지금 한국행 비행기 표를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해밀턴입니다. 17살이고 런던의 명문 이튼 칼리지에 다니고 있죠. 축구팀 주장이자 학교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유명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죠. 이번 학기 말 우리 학교는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 교류를 위해 아시아 국가로 교육 탐방을 떠날 예정입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서울이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를 듣자마자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내 친구 에드워드와 눈을 마주치며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도쿄나 싱가포르였거든요. 한국, 진짜야? 난 도쿄나 싱가포르로 갈 줄 알았는데 에드워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영국이 식민지로 가진 나라들 중 가장 재미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그때 조지 윌슨이 끼어들었어요. 조지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제가 경계하는 라이벌이었죠. 너희 둘 다 무식하군.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야.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 모르나. 그래도 난 별로 기대 안 해.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있는 나라잖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 집사인 미스터 최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미스터 최는 10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왔고 항상 완벽한 매너와 교양을 갖춘 분이셨죠. 오늘 학교는 어땠나요? 올리버 도련님, 미스터 최가 평소처럼 공손하게 물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아, 그런데 학교에서 한국으로 문화탐방을 간대요. 미스터 최도 한국 사람이죠. 거기 뭐 볼 게 있나요? 미스터 최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한국이요. 정말 훌륭한 선택이네요. 한국에는 볼 것이 정말 많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어요. 아마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겠거니 했죠. 영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영국은 진짜 세계 최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건 제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분단, 김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것들 말고는 아는 게 없었죠. 그냥 학교 성적을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 지루한 행사라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부모님은 중요한 출장으로 집을 비웠어요. 저는 혼자 집에 머물게 되었고 미스터 최만이 저를 돌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공부하던 중에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집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던 중 실수로 책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주우려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손을 뻗어보니 낡은 가죽 상자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죠. 미스터 최가 정장을 입고 여러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최준호, 대한민국 외교부 교육문화 담당 참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련님, 무엇을 보고 계신 건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미스터 최가 서 있었어요. 미스터 최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이 외교관이었다고요. 미스터 최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앉으시죠. 올리버 도련님. 한국에 가기 전에 아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저는 15년 전까지 한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교류를 담당했죠. 영국, 미국, 프랑스와 한국 간의 교육 협약을 맺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집사가 된 거예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미스터 최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첨단 학교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성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들.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학교 급식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학교의 단순한 메뉴와 달리 한국 학생들은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한정식 같은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요? 우리 이튼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인데 정말 놀라웠어요. 미스터 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식단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스터 최, 이런 걸
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한국이 그저 북한과 대치 중인 작은 나라인 줄만 알았어요. 미스터 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올리버 도련님.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면 자신의 나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왔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제 친구 에드워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히드로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데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바닥,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히드로 공항의 약간 지저분하고 혼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를 맞이하러 온 한국 측 가이드는 완벽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며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이튼 칼리지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씨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와 영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고층 빌딩들은 런던의 그것과는 또 다른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에드워드에게 속삭였어요. 훨씬 더 발전된 것 같아.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은 고급스러우면서도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빛의 향연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과는 또 다른 화려함이 있었죠. 그때 에드워드가 방 안의 기기들을 만지작거리며 외쳤습니다. 올리버, 이리 와봐. 화장실 변기에 리모컨이 있어. 우리는 한국의 첨단 변기 시스템에 한참을 웃었어요. 비대 기능부터 좌석 온도 조절까지 영국에서는 본 적 없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궁궐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이 궁전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메인 궁전입니다. 김민수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보다 약 400년 정도 더 오래되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영국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궁 근처의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의 조화, 계란 노른자의 부드러움, 이런 복합적인 맛은 영국 음식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어요.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전통 거리였죠. 이곳에서 우리는 한복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지만 곧 저는 푸른색 남성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입고 나니 생각보다 편안했고 꽤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인사동을 거닐며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에는 좀 민망했지만 현지인들이 친절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하는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난 솔직히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처음엔 왜 한국인지 실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아. 한국 방문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홍대, 이태원, 강남 같은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모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조지 윌슨과 마주쳤습니다. 조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눈을 의심하며 물었어요. 조지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세상 참 좁네. 난 영국문화원 주최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어. 학교랑은 별개로. 솔직히 말하면
조지를 만난 건 정말 짜증났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경쟁하는 사이였는데 이곳 한국에서까지 그를 만나다니. 우리 내기 한번 할까? 누가 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지 조지가 제안했어요. 저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기하자. 그렇게 우리의 한국 문화 제대로 알기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향한 곳은 홍대 지역이었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는 활기차고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홍대에서 우리는 K-팝 댄스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엄청 어색했지만 곧 재미있어졌습니다. 영국 축구팀 주장으로서의 운동 감각이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보다 안무를 빨리 배웠어요. 점심으로는 치맥을 먹었어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영국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달콤매콤한 양념이 입에서 터지는 맛이었죠. 오후에는 이태원으로 이동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과 바가 모여있는 국제적인 분위기의 지역이었죠. 한국이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과 럭셔리 상점들이 즐비한 서울의 경제 중심지였죠. 강남은 1970년대만 해도 농경지였습니다. 김 가이드가 말했어요. 불과 50년 만에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 변모했죠.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다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네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조지와 저는 우리의 경쟁을 잠시 잊고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올리버, 사실 내가 부럽긴 해. 조지가 갑자기 고백했어요. 넌 항상 모든 면에서 뛰어나잖아. 그래서 난 항상 너와 경쟁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나보다 더 창의적이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잖아. 난 그게 부러웠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의 라이벌 관계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명문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는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깨끗하게 정비된 교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문에서 학생 대표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그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이튼 칼리지 학생 여러분.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학생회장 정수민입니다. 우리는 학교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첨단 과학실이었습니다. 영국의 학교보다 훨씬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로봇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언어 수업을 참관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영어 토론 수업에서 국제 정치와 경제에 관한 고급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식당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깨끗했습니다. 배식대에는 현미밥, 소고기, 미역국,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그리고 과일 요거트가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건 진짜 맛있다. 저는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단조로운데 이건 정말 다양하고 건강해 보여. 에드워드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 학교 급식은 항상 감자가 기본이고 맛도 그저 그런데 이건 레스토랑 음식 수준이야. 식사 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식판을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튼에서는 식판 정리는 식당 스태프들이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식에 감명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을 쌓고 싶어 해요. 한국은 전쟁 후 가난했던 나라에서 짧은 시간에 발전했거든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영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놀랍게도 미스터 최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를 직접 안내하겠다고 영국에서부터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스터 최,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했어요. 미스터 최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사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표정도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 옛집이야. 미스터 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한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이분은 내 아내 미영이야. 영국에 오지 않고 여기 남아 있었지. 미스터 최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 지연이야. 그리고 이것이 내가 외교관 일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간 이유지. 미스터 최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의 딸 지연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그녀가 필요한 특수 치료를 받기 어려웠고 영국의 한 재활센터가 최신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는 딸을 위해 외교관 신분으로 영국에 파견되기를 요청했어. 하지만 당시 한국 외교부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데려가는 것을 꺼렸지. 이미지 문제라나. 그래서 미스터 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관직을 사임하고 개인 자격으로 영국에 가서 딸의 치료비를 벌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집사로 일하게 되었고 번 돈은 대부분 딸의 치료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한국에서 존경받는 외교관에서 갑자기 남의 집 집사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지연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볼 때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지. 지연 씨는 영어로 말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영국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대학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미스터 최를 그저 우리 집의 집사로만 생각했는데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커리어를 모두 포기한 위대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미스터 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올리버, 내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뻤어.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의 가치가 그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과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했지.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스터 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올리버, 내가 영국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야.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미스터 최,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당신을 단지 집사로만 보았던 것이 정말 부끄럽네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이튼 칼리지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학교의 전통과 규칙들이 이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앞에서 칼을 든 청소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국의 청소년 범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한국은 정말 안전했어.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도 거리를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선생님들의 가르침 방식이 너무 전통적이고 일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수업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미스터 최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 고민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미스터 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올리버, 내 고민을 이해한다. 변화는 항상 불편하지만 성장의 시작이기도 하지. 내가 원한다면 한국의 국제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단다. 저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할까? 이튼 칼리지의 학생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지만 더 생각할수록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마치고 싶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올리버, 무슨 소리니? 이튼을 졸업하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갈 수 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국 부모님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미스터 최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서울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한국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미스터 최의 가족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비즈니스 환경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구나. 마지막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버, 내가 정말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면 한 학기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날 저는 조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리버, 믿기 힘들겠지만 나도 한국 유학을 알아보고 있었어. 부모님을 설득 중이야.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서울국제학교의 교환학생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스터 최와 그의 가족은 제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진로 계획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가업을 이어받거나 영국 엘리트의 전형적인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여 한국과 영국,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조지도 같은 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 문화를 탐험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았어요. 올리버, 정말 믿기 힘들지 않아?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조지가 어느 날 한강 공원에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해. 그걸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행운이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영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강점과 아름다움, 그리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넓은 세계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 지금까지 올리버 해밀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